그리고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 얘기를 하고 저희가 경제 얘기를 좀 더 해보면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맨 처음에 국회에 나와서는 김건희 원희룡 연관성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어제 또 라디오 방송 나와서는 이거 뭐 들여다본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복현 금감원장의 이런 행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삼부토건 관련해 가지고. 그 네. 김건희 원희룡 연관 없다는 발언을 네. 준비한 발언은 아니었죠. 국회 국회 상임위장에서 네. 야당 의원이 계속 추궁을 하니까 하고 상당히 이게 당혹스러워하면서 약간 그렇죠. 약간 포즈를 뜸을 두고. 들이다가 뭐 그러다가 그냥 엉겹결에 관련 없다라고 탁 내뱉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서 관련 있습니다는 차마 못하겠고 그렇게 내뱉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 나중에 관련성이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어느 정도는 조금 자료나 뭐를 통해서 예. 힌트를 얻지 않았겠어요. 딱 봐서 봤더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었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제 준비된 발언으로는 수정을 한 거죠. 연관성도 야, 분석하고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있다. 뭐 이렇게. 그 정도는 멘트를 해야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 나왔나? 그래서 또 진짜 들더라고요.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거 뭐야?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이복현 금감원장처럼 네. 언론 노출 빈도가 잦은 금감원장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역대 금감원장 중엔 최고예요, 최고. 언론 노출 빈도는 정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참 금융위원장이 패스트트랙을 활용해서 검찰에 통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의혹이 있는데 이게 큰 금액 그리고 이 삼부토건뿐만이 아니고 그 회장 지배하고 있는 그 회장 관련된 형제 회사들 이런 것도 다 이제 문제가 있다. 그렇죠.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업체 몇 개가 네. 사실상 한 사람의 지배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코스닥 업체들 다 난리잖아요. 그렇죠. 거래 정지되고 뭐 다 엉망이에 엉망. 그러니까 왜 지금 이렇게 상황을 됐냐? 보면 전형적인 이른바 그 주식 시장에 있어서 그 주가 조작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런저런 불공정한 행위로 장난을 치는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 갖고 장난치는 경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부토건을 비롯해서 무슨 바이오 뭐, 회사부터 해서 이렇게 몇 개가. 네. 근데 하여튼 국민들의 의문점은 맞아. 저거는 뭐 전형적인 이제 주식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의 행태인데 그거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대통령 용부인이 연결되는 거야. 그게 의문의 핵심이잖아요. 네. 늘 뭐 이제 있었던 그런 시세의 차익을 거두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프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와서 김건희 만나는 그 상황들이 이렇게 엮여 있지? 원희룡은 왜 거기 이 사람들 같이 갔지? 포럼을 왜 열어서 이게 또 많이 보도가 된 거지? 그때 주가는 왜 올라간 거지? 여러모로 궁금해요. 그래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강제 수사가 없이는 밝혀낼 수가 없다라는 거. 당연히 이거는 패스트트랙에 태웠어야 되는 사건이죠. 지금도 금감원 단계에서 너무 붙잡고 뭉개고 있는 거죠. 지난 9월부터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니까 삼부토건 뒤에는 또 웰바이오텍이 있다라는 의혹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밝혀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공매도 얘기를 또 주식 투자하신 분들 많이 하더라고요. 공매도가 다시 시작이 된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죠. 이거 좀 공포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그렇죠. 예? 이제 거의 15개월도 아니고 17개월, 1년 5개월 만에 2023년 11월부터 공매도가 금지됐으니까요. 근데 이 공매도와 관련해서 약간 많은 분들이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이른바 뭐 한때 2차 전지주 사면 뭐 계속 오른다. 뭐 앞으로도 이미 수십 배 올랐는데 앞으로도 수십 배 더 오른다. 뭐 호언장담을 하던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가가 꺼지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이 공매도 때문이다. 공매도 세력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올라야 될 주식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별 핑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다 보니까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데 공매도는 물론
물론 뭐 단점도 있습니다만 상당한 순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이 있다. 예, 순기능이 어떤 있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이른바 말도 안 되게 주가가 뻥튀기가 된다든지 이런 걸 잡는 순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열되는 그런 아이고, 상황. 그렇죠. 필요 이상으로 그리고 네. 이유 없이 뭐 주가 상승되는 거 그것도 일종의 어떤 작전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허위 정보를 누출시켜서 올라가거나 뭐 네. 이런 광기가 나타날 때 그거를 잡는 아니면 미리 좀 경고를 해주는 순기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매매 기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큰 돈을 굴리는 펀드에서는 네. 항상 주식을 일방적으로 사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주식을 사는 것을 네. 롱 포지션을 잡는다고 하고 공매도를 치는 것은 이제 숏 포지션을 잡는다고 하는데 네. 롱숏 기법을 같이 쓰죠. 항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SK 하이닉스 주식은 사고 네. 삼성전자 주식은 숏을 친다.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뭐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SK 하이닉스 주식이 더 오르고 삼성전자 주식은 덜 오른다. 근데 그러면 이제 숏을 친 삼성전자 주식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서 손해를 보더라도 더 많이 오르는 하이닉스에서 버는 거잖아요. 그런 근데 식으로. 반도체 업황이 꺼진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을 숏을 쳤으니까 거기서는 주가가 떨어지면서 많이 벌고 SK 하이닉스 주식은 샀는데 거기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삼성전자 숏을 친 거에서 더 많이 버니까 네. 이게 항상 버는 구조 이런 구조를 짜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뭐 한국 주식은 사고 일본 주식은 숏을 친다. 뭐 이렇게 국가별로 크게. 롱숏 대상을 달리할 수도 있는데 네.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잖아요. 1년 5개월 전에. 그렇죠. 숏을 못 치면요. 예. 롱도 안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안전마기가 없기 때문에 안전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하면 주가 오른다? 택돔 소리. 그래갖고 주가가 올랐어요. 최근 1년 5개월 동안. 외국 자본은 다 계속 빠져나갔고.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일부 그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한 얘기에 그래요.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네. 공매도 재개는 당연히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폐해는 네. 막으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대주도 주식도 빌리지 않고 이제 허위 공매도를 친다든지 이거는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지금 1년 5개월 동안 공매도를 막아놓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제도 제도 개선. 보완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재개를 하겠다는 것이니까 네. 오히려 공매도 재개는 한국 주식의 플러스 요인입니다. 이게 선진 시장이구나 이런 인식을 외국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3법 개정도 시행이 되면 네. 시행이 확정되면 한국 주식 시장도 이제 선진화 되는구나. 네. 말도 안 되는 그 급작스러운 그 국제 기준에 어긋나는 억지는 안 부리는구나.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공매도 전면 금지한다. 이건 정말 수준 이하라도 너무 이하인 거예요.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그렇네요. 수준이. 지금 뭐 경제 얘기를 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좀 민생도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 환경도 보면은 선법 개정안이 아직까지 처리가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하면서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더 높아졌는데 예. 지금 많은 외국계 자금들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법 개정이 시행이 되느냐 아니면 또 거부권 행사되고 재의결 끝에 폐기되느냐 그래요.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뭐 그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분도 네. 외국계 자금으로부터 한국 주식에 투자할 자금으로 펀딩을 해서 한 2천억을 모아놨대요. 모아놨는데 조건이 예. 상법 개정안이 또 폐기되면 그냥 돌려주기로. 그래요. 그러니까 조건부로
그렇게 중요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외국계 자금들은 네. 조건부로 한국 주식 지금 같이 하면 우리가 한국 주식을 살 이유가 없지. 근데 앞으로 바뀐다고 하면 네. 한국에 좋은 회사는 많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좋은 회사는 많은데 좋은 주식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리고 좋은 회사가 많은데 예. 그 좋은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모든 주주에게 평등하게 안 돌아가고 네. 오너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죠. 사실은 예, 사실- 상장 회사는 오너가 있을 수가 없지. 대주주. 회장님 일가에게만 예. 돌아가고 있는 거죠. 아. 이게 개선된다고 하면 한국 주식을 살 사람들은 외국 투자자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또 이제 삼부토건 문제도 얘기했고 우리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도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그런 주가 조작 사건들 그리고 이 최상층부 뭐 V1 뭐 V0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하고 연관이 될 수 있다 의혹까지 불거져 나오니까 근데 그걸 수사하는 사람들 검찰 보니까 검사들이 휴대폰을 제출하고 가서 그냥 황제 조사를 하고 왔더라. 삼부토건 이것도 주가 조작 사건이 어떻게 됐냐 이것도 이런 것도 하나하나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럼요. 예. 당연히 보죠. 공정한 상식이 그거는 있는지. 그러니까 증권 관련 범죄 대표적인 게 내부자 거래 아니면 주가 조작 이런 것인데 주가 조작이 성행하고 내부자 거래가 빈번히 일어나는 나라의 주식 시장에는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근데 그런 일이 되도록 없어야 되고 네.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가장 끔찍한 것은 주가 조작이 빈번히 일어나는데 그 주가 조작 세력이 예를 들어서 권력의 최상층부와 연결돼 있다고 하면 이건 끔찍한 거죠. 네. 이건 끔찍하지. 이런 나라의 주식은 못 사는 거지. 근데 제대로 수사도 안 돼. 그러면 뒤도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그런 나라 주식은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사실은 이 내란 사태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이게 제일 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의 선거 기일이 안 잡히는 것도 한국 주식 시장이 그러게요. 훨씬 더 올라야 되는데 못 오르고 헤매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제일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재가 뭔데?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헌재는 정말 뭐 하고 있는 것이냐? 다시 한번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비판을 못 피하고 헌재 입장에서는 이거 두고두고 문제가 되고 헌재 개혁의 하나의 출발점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요일 용남 타임이라서 좀 기대를 하면서 헌재를 봤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그러니까요. 얘기가 안 나와서 오늘도 그냥 지나가. 답답합니다. 의원님 이제 가시기 전에 저희 시청자분들 너무 힘드세요, 사실은 너무 힘드신데 힘낼 수 있는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매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지치고 힘듭니다. 진짜 매일 방송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블루한데 우울한데 그래도 서로 우리 의지하면서 조금 더 힘내고 설마 대한민국이 그냥 아예 나락으로 빠지는 일이야 생기겠습니까? 어떻게 만든 나라고 어떻게 조금씩 일으켜 세우고 발전시켜 온 나라인데 여기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아주 철통 같은 믿음을 갖고 또 며칠 또 버텨보는 우리 에너지를 끝까지 끌어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 모두 영끌합시다, 여러분. 영끌 좋습니다. 더 힘을 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